1959년 7월 미국 부통령 리처드 닉슨은 미국의 기술과 물질적 성취를 전시하는 박람회를 개최하러 모스크바로 갔다. 이 박람회의 핵심은 미국의 보통 노동자의 가정을 실제 크기 그대로 복제해 놓은 전시장이었다. 이곳의 바닥에는 카펫이 빈틈없이 깔려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으며 방에 딸린 욕실이 2개 있었고 중앙 난방 시설을 갖추었으며 부엌에는 세탁기와 회전식 건조기와 냉장고가 있었다. 소비에트 관영 언론은 이 전시회를 보도하면서 성난 목소리로 미국의 보통 노동자는 도저히 이런 호사스러운 곳에서 살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독자들에게 이 집 전체를 선전물로 보아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들은 이 주택을 조롱하려는 듯 타지마할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닉슨이 니키타 후르시초프를 맞이하여 전시장을 안내하자 이 소비에트 지도자는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견본 가정의 부엌에서 후르시초프는 전기 레몬 압착기를 보고 닉슨에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쓸데없는 도구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닉슨이 대꾸했다. 여자의 일을 덜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유용하지요. 그러자 성난 후르시초프가 쏘아붙였다. 당신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여성을 일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소. 그날 저녁 늦게 닉슨은 소비에트 텔레비전 방송에 초대를 받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 생활의 장점을 설명했다. 닉슨은 빈틈없는 사람이라 민주주의나 인권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는 돈과 물질적 진보에서 시작했다. 닉슨은 서방 국가들이 진취적 정신과 근면을 통해 불과 수백 년 사이에 18세기 중반까지 만연했던 그리고 아직도 세계의 많은 곳에 만연하고 있는 궁핍과 기근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닉슨은 또 현대의 미국인은 5,600만 대의 텔레비전과 1억 4,300만 대의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다고 소비에트 시청자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청자 다수는 개인 욕실이나 주전자도 없었다. 닉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3,100만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보통 미국 가정은 1년에 정장 9벌, 구두 14켤레를 살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건축 양식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집을 살 수 있다. 이 집 대부분은 텔레비전 스튜디오보다 크다. 닉슨 옆에 앉아있던 후르시초프는 격분하여 2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닉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가 연설을 하기 전 200년 동안 서방 국가들은 생활 수준에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 인구 대다수는 농민 계급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가난했고 영양 상태가 부실했고 추위와 공포에 시달렸고 40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고통을 겪다가 죽곤 했다. 평생 일을 해도 그들의 손에 남는 가장 값비싼 소유물은 암소나 염소나 항아리에 불과했다. 기근은 늘 가까이에 있었고 병은 어디에나 만연했다. 구루병, 궤양, 결핵, 나병, 농양, 궤저, 종양 등이 흔하디 흔했다. 그러다가 18세기 초 영국에서 서양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농경기술 덕분에 농작물 생산은 급격히 늘었다. 1700년부터 1820년까지 영국의 농업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생겨난 자본과 인력이 도시로 흘러들어 산업과 교역에 투입되었다. 증기기관과 면역직기의 발명으로 노동 관행과 사회적 기대가 바뀌었다. 도시 규모가 급격히 팽창했다. 1800년에 영국 제도에서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는 런던 하나뿐이었다. 1891년에는 그런 도시가 23개로 늘었다. 전에는 엘리트나 이용하던 물자와 용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치품은 일반용품이 되었으며 일반용품은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1745년에 영국 남부를 여행했던 데니얼 디포는
손님을 유혹하는 진열장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새로운 대형 상점의 개장을 목격했다.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유행은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매년 특정한 양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소비자 혁명은 19세기까지 이어지며 더 확장되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거대한 새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파리의 봉마르쉐와 오프랭땅, 런던의 셀프리지와 휘틀리, 뉴욕의 메이시가 이때 생겼다. 백화점은 예전에는 왕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자를 보통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1902년 시카고에서 새로운 12층짜리 마셜 필드 백화점이 문을 열었을 때 개장식에서 지배인 고든 셀프리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이 위대한 시설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들의 상점, 그들의 도심의 가정, 그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단지 으스대는 부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수많은 과학기술 발명품이 일상생활을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적 지평에도 변화가 왔다. 내년도 작년과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던 순환론적인 낡은 세계관은 사라지고 인류는 매년 완벽한 상태를 향해 진보한다는 세계관이 자리를 잡았다. 그 발명품 가운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콘플레이크는 1895년에 J.H. 켈로그가 특허를 냈다. 자신의 요양소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주던 곡물 혼합물이 굳었다가 얇은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보고 착안한 것이다. 깡통따개는 1870년에 특허를 얻었다. 옷비는 1849년에 발명되었다. 재봉틀은 1851년에 I.M. 싱어가 개발했다. 타자기는 1867년에 발명됐다. 전화는 1863년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발명했다. 드라이 클리닝은 1849년 파리의 재단사 졸리 벨랭이 발명했다. 그는 실수로 테레빈유를 식탁보에 쏟았는데 그 부분의 얼룩이 말끔히 씻겨나간 것을 보았다. 퍼스의 폴라스는 1866년부터 영국 제도 어디에서나 우편으로 이틀 안에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석유와 벤젠을 섞어 졸리 벨뱅의 세탁액을 개선하기도 했다. 20세기의 물질적 진보 속도는 더 빨라졌다. J.B. 플리슬리는 영국 여행에서 새로운 영국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선도로와 방갈로가 생기고 보통 노동자들이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여가 시간에 쇼핑을 하고 매년 수입이 늘기를 기대했다. 새로운 영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과거의 주인님과 마님만큼 잘 살게 되었다. 조지 오웰은 사자와 유니콘에서 서양의 물질적 혁명에 비슷한 면을 스케치했다. 문명화된 나라의 거의 모든 국민이 이제 좋은 도로, 세균 없는 물, 경찰의 보호, 무료 도서관, 똑같은 무료 교육을 누리고 있다. 부자와 빈자가 똑같은 책을 읽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다. 값싼 옷과 주택의 개선으로 생활 방식의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다. 미래 영국의 맹아를 찾을 곳은 경공업 지역과 간선 도로변이다. 슬라우, 데그넘, 바닛, 레츠워스, 헤이스 등 대도시 외곽의 모든 곳에서 낡은 패턴은 점차 새로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유리와 벽돌로 이루어진 그 새로운 광야에서는 통조림 음식, 라디오,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다소 불안하고 교양 없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썼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사회의 장점을 소비에트에 가르쳐주려면 무슨 책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시오스 백화점의 카탈로그를 가리켰다. 제2차 세계대전에 뒤이은 경제 팽창에서 서방,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쇼핑몰의 발전으로 새로운 갈망들이 생겨났다. 시민들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어느 때고 쇼핑을 할 수 있었다. 1950년에 미네소타에서 사우스데일 몰이 문을 열었을 때 그 광고는 이러했다. 사우스데일에서는 매일이 최고의 쇼핑 날입니다. 1970년대에 이르자 미국인들은 일터와 타지마할 외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쇼핑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